인텔에서 10세대 CPU를 출시합니다. 지난 5월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10나노 아이스레이크 CPU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조 14나노 곰탕집에서 이런 10세대 14나노 코멧 레이크를 출시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인텔이 10세대 CPU를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아이스레이크라는 이름으로 10나노 공정으로 출시를 하기로 했죠. 근데 출시를 미루는가 싶더니 갑자기 코멧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14나노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거 신제품이 나오면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는 좀 황당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CPU 같은 경우에는 AMD가 얼마 전에 7나노로 해서 공격적으로 먼저 신기술을 점유를 해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 인텔이 많은 위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나노 CPU에 대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품의 출시는 요원합니다. 이게 22나노, 14나노, 10나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나노 공정이 왜 중요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이렇게 CPU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나노 공정이 점점 세밀해지면 CPU에 이 웨이퍼에 많은 거를 적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올라가고 발열이 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드릴게요. 자, CPU도 반도체죠.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은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웨이퍼로 CPU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웨이퍼에 회로도를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CPU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종이로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는 종이에 볼펜으로 필기를 해서 책을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웨이퍼에 회로도를 새겨 넣는 것은 A4 용지에 필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A4 용지의 사이즈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정되어 있는 사이즈에 더 많은 내용을 적으려면 글씨를 작게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얇게 나오는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14mm 볼펜으로 적는 것과 10mm 볼펜으로 적는 것, 7mm 볼펜으로 적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인텔은 이 10mm 볼펜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나노 공정으로 회로를 그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인텔이 10나노 제품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AMD라는 경쟁사가 굉장히 이렇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대충 이렇게 놀면서 가도 잘 팔아지고 수익이 괜찮게 올라왔었거든요. 그죠? CPU를 대충 찍어내도 물량 공급이 부족할 정도 수준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주니까 그동안 기술 개발을 좀 안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CPU를 우리가 쓰면서 좀 고생들을 많이 했죠. 7세대, 8세대부터 막 갑자기 발열도 올라오고 이게 공정이 세밀화돼 줘야 발열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못 됐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노 아이스레이크 CPU, 그러니까 아이스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게 아이스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자기들도 발열이 좀 난다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열이 안 난다. 이번 10나노 공정은 좀 쿨링이 잘 되고 발열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내용으로 아이스를 갖다 붙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10나노 아이스레이크 CPU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는 절대 출시가 못 되고요. 빨라도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가 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늦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조사들과 긴밀한 협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CPU가 이렇게 출시가 되면 언제 출시가 될 거니까 재고 소진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긴밀하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여러 제조사 중에 하나, 모 제조사에서 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인텔이 노트북 및 메인보드를 만드는 제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제조사는 ASUS, 기가바이트, MSI 등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10나노로 CPU 곧 만들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봐봐. 그러면 제조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언제 나와요? 우리도 신제품 출시해야 되니까 준비되면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 기다려봐 곧 나와. 이 내용이 원래 8월 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9월 말쯤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야야 아니야. 내년 5월쯤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노트북은 일단 요 10세대 코멧 레이크라는 거 우리가 만들었거든. 일단 요거 먼저 쓰고 있어 봐봐. 근데 요거 14나노다.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오는 10세대 코멧 레이크 CPU는 절대 뭐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 U 버전만 나오고 또 H 버전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H 버전은 원래부터 발열이 심한 놈인데 이걸 어떻게 또 개선을 해서 뭐 발표하고 이런 뭐 개선의 의지 자체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트북을 만약에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나노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14나노건 뭐 22나노건 아니 뭐 10나노건 간에 이게 성능만 잘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14나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려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i7 5500U라는 놈이 있었어요. 14나노가 처음으로 나온 놈입니다. 이때는 센세이션 했습니다. 성능도 잘 나오고 그랬죠. 이게 2015년 1분기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15년 3분기에 스카이레이크라는 시리즈 6세대 i7 6500U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놈은 사실 뭐 데스크탑 CPU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냥 진짜 이름만 바뀌어서 나온 놈이죠. 이때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해인 2016년 3분기에 i7 7500U가 나옵니다. 카비레이크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클럭을 약간 올렸어요. 이때까지 i7 저전력 버전도 듀얼코어였습니다. 이때쯤 이제 사골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원성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해인 2017년 가을에 카비레이크 리프레시라고 나오면서 i7 8550U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어를 쿼드코어로 만드는 정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베이스 클럭을 2.7에서 1.8로 확 떨어뜨렸네요. 그죠? 왜? 발열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발열이 심하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그러다가 2018년 가을 딱 1년 전이죠. 그때 위스키레이크라는 놈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8565U네요. 8세대예요. 지들도 9세대라고 하기에는 바꾼 게 없거든. 부스트 클럭이 4.6GHz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 부스트 클럭이라는 게 알죠? 열이 나면 안 올라갑니다. 지금 CPU 발열 완전 심한 거 알고 있죠?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코멧 레이크를 2019년 3분기에 출시를 했다고 인텔은 발표를 했어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3분기에 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물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코멧 레이크라는 이름을 하고 나왔어요. 스펙 변화 없이 i7 8565U에서 4.6GHz도 못 올라가는 부스트 클럭을 4.9GHz로 올려놨죠. 이게 참 어지간히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몇 장의 표가 바뀌는 동안 바뀌지 않는 숫자가 딱 보이죠. 공정 14나노 이거를 몇 년 동안 바꾸지를 않았던 거죠. 참 엄청나게 우려먹죠. 14나노로 지금 나온 게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가 거의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 이 5년 동안 인텔은 실제로 거의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AMD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절치부심해서 막 이제 리사수 아줌마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7나노 CPU 이번에 탁 나와서 데스크탑 CPU 절반을 휩쓸어 버렸잖아요. 근데 인텔은 이제까지 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인텔이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철수하고 어떻게 말아먹고 접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찾아보시면 아마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10나노 CPU가 나와서 또 실제로 10세대라는 이름을 달아야 하는데 지금 코멧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10세대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일부 매체들에서는 이게 10나노가 아니라 9.5세대다. 뭐 9세대의 재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텔에 굉장히 호의를 보였던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CPU고요. 실제로 지금 노트북을 구매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그러면 구매 계획을 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H버전, 하이퍼포먼스 버전의 CPU를 가진 게이밍 노트북을 내가 구매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신제품 출시가 전혀 없을 겁니다. ASUS 마찬가지고 전 브랜드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를 할 거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노트북 중에서 내가 괜찮고 평이 좋다.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전력 버전, U 버전 같은 경우도 일반 주력 모델들, 흔히 말하는 엔트리급 모델들은 8세대가 그대로 출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ASUS에서는 젠북의 몇몇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이제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신제품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기다려 보고 제품의 이제 나중에 리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보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